다음은 보강통백입니다. 보강통백의 시공 사례입니다. 보강통백의 구성은 전면 백체와 배면의 지오 그리드 그리고 배면 배수청입니다. 보강통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면 그리드의 적정 길이와 적정 간격, 적정 강도의 확보, 그리고 후면 배수청의 배수로 확보가, 배수 능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후면 배수청의 배수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과도한 수압이 작용하여 보강통백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현장의 어떤 사고 사례를 보면 배면 배수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강통백은 기초블록을 설치하고 그리드를 깔고 그리드를 포설하고 그리고 전면에 보강통 블록을 거치하고 배면 엄토를 충분히 다짐하여 배면 엄토를 충분히 다짐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시공하게 됩니다. 지오 그리드는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리드가 있고 블록 또한 다양한 형태의 블록들이 있습니다. 보강토의 기본 개념은 집안에 하중이 작용하면 측방 변이가 발생하는데 집안에 그리드를 포설할 경우 수직 하중에 대해서 그리드의 마찰력에 의해서 수평 변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억제하는 효과를 활용하는 게 보강토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수직 변이가 작용할 때 지오 그리드가 있으면 지오 그리드의 네오 마찰에 의해서 수평 변이가 억제가 됩니다. 수평 변이가 억제가 된단 말은 수평 방향으로 구속압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구속압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수평 구속압이 증가하게 되면 점착력이 커집니다. 점착력이 커지면 점착력이 커지면 전단 저항력이 크게 됩니다. 이게 보강토의 보강 효과입니다. 보강통백의 파괴 형태입니다. 첫 번째, 활동에 의한 파괴. 보강토 블록 전체가 활동하여 이루어지는 파괴입니다. 두 번째는 보강토 옹벽 전체가 전도되어 파괴되는 전도 파괴. 세 번째가 하부 지반이 연약하여 지지력 부족에 의해서 파괴되는 지지력 부족에 의한 파괴. 네 번째가 활동에 의한 파괴, 사면 활동에 의한 파괴. 보강토 내부 사면 활동에 의한 파괴가 있을 수가 있고 보강토 외부로 작용한 사면 활동 부족에 의한 파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의 매입길이 부족에 의한 그리드의 인발에 의한 파괴. 매입 길이가 가상 활동면보다 후면에 들어간 매입 길이가 짧아서 보강토 그리드가 인발되어 파괴되는 형태. 그리고 보강토의 강도가 부족하여 파괴되는 형태. 지오 그리드가 파단되어 파괴되는 형태 등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의 후면 배수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과다한 수압이 걸려 보강토 옹벽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의 어떤 전면 블록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큰 수압이 작용하면 블록에 과도한 변형을 일으켜 파괴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현장도 표면에 충분한 그 배수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파괴된 현장 사례입니다.
이 현장도 배면과 저면의 배수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배면 수압 증가로 인해서 파괴된 사례입니다. 여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배수층을 확보하지 못하여 과다한 배냉으로 인해서 보강토가 파괴한 사례입니다. 여기도 충분한 배수층을 확보하지 못하여 전면 벽체에 용수에서 젖어 있는 상태고 배면 지반은 이렇게 과다한 배냉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충분한 배수층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괴가 발생했고 배면 용수가 유출되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벽면 배수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배면 배수층을 확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강동부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배면 배수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배면 침투한 물이 배면 배수층을 통해서 저면 배수층으로 자연 배수되도록 유도되어야 되는데 충분한 배수청을 설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면에 충분한 배수청을 확보하지 못하여 보강동배의 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강동배에서 개척입니다. 보강토 블럭의 배니 개척을 위해서는 구조물 배니개, 그리고 구조물 기울기개, 배니 타겟, 심화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 배내기로 백제 전면의 배냉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는 배니 타겟으로 블록의 위치별 배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기울기로 블록의 기울기 변화를 계측할 수 있고 치마개로 치마핀을 블록에 설치하면 연약 지반이나 지지력 부족 현장에서의 부동 치마량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블록에. 그리고 보강동배 배면에 지중 배니개를 설치하여 그리드 길이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중 배니개는 하부와 중앙부와 상부에 설치하여 지중 배니개는 하부에서는 이완 영역이 작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완 영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지 아니면 그리드 길이가 짧아서 전체가 움직이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만 설치하지 않고 하부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극수압계를 설치하여 배면에 적용하는 수압을 측정할 수 있고 그리드 배면에도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배면 수압 작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강토 옹백 전체적인 활동이 발생할 경우 연약 지반이나 사면에 설치된 보강토 옹백은 전체적인 보강토 옹백을 포함한 전체 지반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강토 옹백 전면부에 지중경사를 설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배면부에 지중경사기를 설치하여 활동 파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면에 지표 치마핀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면 보강토 배면의 치마 거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중경사기의 설치는 흙막이나 연약지반과 동일합니다. 그 지중경사기의 설치 방향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수위계 설치 또한 지하수위계 카사그랜데 팁 주변에 투수정의 확보와
지표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니 타겟을 블록 위치별로 설치하여 베니 그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 기울기는 센스 행식과 프레트 행식, 그리고 센스 행식도 부착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 기울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중 베니게는 마찬가지로 플렉시블한 재질로서 이완 능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까지 설치되어야 됩니다. 개척 관리의 주요 목적은 개척 관리를 활용한 정보화 시공에 있습니다. 정보화 시공은 설계 단계에서 설계 정수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서 개척을 통한 정보화 시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의 불균질성입니다. 지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단지의 지마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집안 조사의 경우 통상 100m 간격에 6cm 직경에 2cm 시료로 평가를 합니다. 6cm 간격에 100m 간격에 6cm 직경의 2cm 시료의 대표성은 100억 분의 1 정도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100억 개 정도의 다양한 지마 특성을 가진 시료 중 랜덤하게 채취된 한 개의 시료로서 집안의 대표성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술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와 시료를 선정은 하지만 워낙 집안조사의 개수가 적어서 대표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작용하중 산정의 한계입니다. 동화중이나 토합 등은 동화중의 경우도 주기라든지 진동 특성은 아주 다양합니다. 동화중의 종류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동화중의 산정을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용하중의 반복 횟수와 시간 경과의 영향 등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설계 단계의 한계들은 계측 결과를 통해서 설계 단계에서 이런 설계 정수들을 고려하기 어려워 정확한 구조물의 변이나 응력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측을 통해서 직접 변이와 응력을 측정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직접 측정된 변이와 응력을 역해석하여 설계 정수를 재산정하여 다시 반영하는 것이 정보화 시공입니다. 정보화 시공의 개념은 시공 중 계측 결과를 분석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공 중 계측 결과와 설계 예측 결과의 차이가 클 경우 역해석을 하여 설계 정수를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설계 정수를 적용하여 다시 재설계를 하여 이것을 시공에 반영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정보화 시공입니다. 정보화 시공은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공을 위한 계측 관리의 중요 요소입니다. 먼저 계측계의 설치입니다. 계측계의 설치는 계측 목적과 목적에 맞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계측 목적에 맞는 정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계측 목적에 맞는 수량을 충분히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측값의 신뢰도 확보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측값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오차가 있든 에러가 있든 정직하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임의적인 필터링은 계측값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충분한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야 되고,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에 주의해야 됩니다. 측정값의 적정 주기 또한 필요합니다. 측정값의 적정 주기는 시공 속도를 고려하여 결정을 합니다. 시공 속도가 빠를 경우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소는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터널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시공 단면이 변하기 때문에 1일 1, 2회 정도의 계측이 필요합니다. 연합지반 같은 성토 종료 후라든지 시공 속도가 완만한 경우 주 1, 2회라든지 주 1회 정도로 계측 빈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한 학기 동안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계측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흙막이 가시설 현장의 일반적인 파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앵커력 부족이나 앵커체의 파단에 의한 파괴 사례입니다. 그리고 버팀보의 충력 부족에 의한 파괴 형태도 이와 비슷하겠습니다. 버팀보의 충력 부족에 의한 파괴 형태. 그리고 엄지말뚝 건입 깊이 부족에 의한, 건입 깊이가 작을 때는 수동 저항력도 작게 됩니다. 이 수동 저항력의 부족에 의한 파괴 형태입니다. 버팀보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가 발생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지말뚝 강성 부족에 의한 파괴 형태입니다. 토합에 비해서, 작용 토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멘트에 비해서 엄지말뚝의 힘 강성 부족에 의한 파괴 형태입니다. 다음은 엄지말뚝 건입 깊이 부족에 의한, 사면 활동에 의한 파괴 형태입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저하나 토립자 유실에 의한 배면 지반의 가대한 침하 발생 형태입니다. 다음은 사고 사례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십시오. 사보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다음은 용수 유출에 의한 배면 지반 심화 사례입니다. 용수가 이렇게 유출되면 배면 지반의 토립자가 유실되기 때문에, 배면 지반이 과도하게 침하가 발생합니다. 배면 지반에 과대한 침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 현장은 탑다운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하부 굴착과 동시에 상부 구조물을 축조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부 굴착 중 그 용수 유출에 의해서 배면 지반에 있는 토립자가 유실되어 침하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연합지반 가시설 현장에서 시공과 계측의 관계입니다. 연합지반 가시설 현장에서는 시공과 동시에 계측이 이루어집니다. 계측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하면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설계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재설계를 해서 시공법을 개선합니다. 이렇게 시공하는 것을 정보화 시공이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계측 결과를 보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계측 계획 수립입니다. 체계적인 계측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체계적인 계측 계획이라 함은
합리적인 시공과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집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측의 목적과 계측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학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사 중에 문제되는 모든 계측값을 정확하게 측정,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신중히 계획되어야 합니다. 셋째, 계측 기간 동안 수집되는 자료는 능력 있는 기술자에 의해서 계측 목적에 부합하게 신속히 정리 분석되어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시공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계측 계획 시 고려사항입니다. 계측 계획 시 인접 구조물 특성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인접 구조물이 노후화 상태, 노후가 심하면 적은 변이에도 건물이 입는 손상은 클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 행식, 말뚝이 있는지 말뚝이 없는지에 따라서도 변이에 대한 영향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토질 특성 등 인접 구조물의 특성이 파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질 및 토질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광역적 지형과 지질 특성, 예를 들면 하천 존재 유무라든지 예전에 계곡 유무라든지 매립지라든지 이런 특성들이 파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질 및 토질공학적 특성이 파악되어야 됩니다. 모래 집안은 보울링, 점토 집안은 히빙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집안 특성에 따라서 계측 계획도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은 설계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수치 해석 결과에서 넣은 하중이라든지 변이라든지 이것을 분석하여 관리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지부재 및 시공 특성, 지중 연속백이라든지 엄지말뚝 토르백 공사라든지 이런 시공 방법에 따라서도 계측 계획은 조금씩 다릅니다. 사보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계측기 특성 등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계측 계획 시 고려사항입니다. 계측 빈도. 계측 빈도는 계측 항목별로 시공 진행도 및 변화 속도 등을 검토 후 결정해야 됩니다. 계측 방법은 수동, 반자동, 자동 등의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리 시스템은 측정기 컴퓨터 종류 등으로 자동, 반자동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계측체제. 계측체제는 계측관리 분석, 보고,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계측기기 선택 시 고려사항입니다. 계측 목적과 부합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계측 목적 및 해석상 합치한 위치 선정과 배치 간격, 수량 및 심도가 검토되어야 됩니다. 시공사항입니다. 선행 부분,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시공 과정에 대한 합리성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자연 조건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전체 관리 및 집중 관리입니다. 한 계기가 부담할 수 있는 영역을 적정히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 시공되는 곳에 주 계측 단면을 주고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곳에 보조 계측 단면을 산정합니다. 우선 시공 구간에 주 계측 단면을 두어
그 결과를 근거로 후속적으로 보조 개척을 실시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계기의 보수, 장기간 개척하는 경우에는 개척기의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되어야 됩니다. 개척기의 배치입니다. 개척기 배치 시 검토 사항입니다. 개척 위치는 공사 전반을 살펴 개척 관리가 용이하고 고효율의 가장 큰 변형이 예측되는 대피단면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개척기 배치 결정 시 유의사항입니다. 개척관리 대상 주변, 중요 구조물 위치를 중심으로 구조물을 대표하는 장소에 배치해야 됩니다. 설계의 불확실성이 큰 위치에 대해 해당 개척 항목을 배치해야 됩니다. 조기 시공 위치에 우선 배치하여 개척 결과를 보고 주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해야 됩니다. 개척 항목들의 결과가 해석상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을 가능한 해석 단면에 배치해야 됩니다. 계기 고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여유를 두고 배치해야 됩니다. 개척기의 설치 및 배선이 장애를 받지 않는 장소에 배치해야 됩니다. 보링 등의 결과로 집안 조건이 충분히 파악되고 있는 장소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해석의 정도를 높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교통량, 작업 하중이 많아 이로 인한 하중의 증감이 있는 장소에 배치하여 설계상 고려 하중과 비교하여 안전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구조물이나 집안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 그것이 공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장소에 배치해야 됩니다.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 수압, 백사의 영역, 충력, 주변 집안의 치마, 집안의 변이, 지하 수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의 관련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에 중점 배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척기 배치 예입니다. 하중계가 버팀보에 하중계를 설치하고 버팀보에 배냉유리개를 설치합니다. 앵커 하중계를 설치하고 배면 집안에 경사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수압 측정을 위해서 간극 수압계를, 지하수위 측정을 위해서 지하수위계를 설치합니다. 인접 구조물에는 균열계, 큰물 경사계를 설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발파가 이루어질 경우 진동 가속계도 설치를 합니다. 개척기의 평면상 배치 예입니다. 개척기의 배치는 사부 구간에 우선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굴착폭이 넓은 곳에 배치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굴착폭이 넓은 곳에 우선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굴착폭이 작은 곳에 부가적으로 배치합니다. 이런 경우에 1번 지역에 주 개척 단면을 설정하고 2번, 3번은 보조 개척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주 개척 단면을 먼저 굴착한 후 이 결과를 역해석하여 주변에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이 있으면 깊은 곳에 우선 설치를 합니다. 우각부가 있으면 우각부에 우선 설치를 합니다. 위험 건물이 있으면 위험 건물 주변에 우선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층 변화가 심한 지역이나
지층 구성이 복잡한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합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